네, 9주차 2강에서는 개인중심 지도 방법에 대해서 개인중심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중심 지도 방법의 개념,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청소년 지도 방법은 이런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감정 또는 그들이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면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충동,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감정, 자극, 충동에 대한 절제라든지 또는 이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개인중심 지도 방법을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자,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인 그들의 이런 감정이라든지 충동을 절제시키고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의 이런 개인적인 특성, 감정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한 지도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이 청소년들이 이런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지도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심리적인 이런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에릭슨이 말했던 청소년 시기에 발달 단계에서 획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율성 이런 것들을 획득시키는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또래 집단이라든지 뭔가 집단 속에서의 이런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네 가지 목표적인 측면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을 하셔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청소년기,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입니다. 자, 아마빌이라는 학자가 1997년도에 주장을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개인의 이런 창의성 또는 혁신을 연계하는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동기유발, 그 다음에 과업 관련 이런 기술, 그 다음 창의적인 사고력이 요구된다.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혁신적인 이런 동기유발과 자원 또는 혁신 관리 기술이 개인이라든지 조직에 이런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따라서 근거해서 나타난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목표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이런 감정 자극 통제 기술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가 자아 존중감, 그다음 또래 사이의 이런 관계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조직, 집단 사이의 이런 질서 유지 능력 개발이 또 필요하다.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친교성의 확립이 필요하다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지도 방법의 다양한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발달적 요구. 이런 육체적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이런 발달적 요구 측면에서의 지도 방법의 목표는요. 새로운 이런 육체적인 능력을 한번 시범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가 되겠고, 청소년들이 이런 성장, 사춘기의 이런 정상적인 변화를 이들이 이해한다가 또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신체가 빠르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런 능력, 이런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 관련된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인지를 위한 몰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급진적 문화적인 정체성의 수용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래로부터의 뭔가 승인 욕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관심, 능력의 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인으로부터의 뭡니까? 승인 욕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상상적인 이런 그 청중으로서의 자기인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책임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성적인 정체감을 내가 받아들이는 기회.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이런 정체감, 성 정체감의 수용을 기회를 제공한다. 불확실한 이런 자아 존중감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자아 정의의 기회와 관련된 목표로는요. 이성 정체감의 수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쵸?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성 정체감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이런 미래에 대한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참 뭡니까? 네, 이런 자신의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죠. 그 다음에 감정주의적이고 분위기 중심적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청소년의 특징, 감정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런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구축한다. 타인으로부터의 새로운 반응 인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의 이런 징후,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인데요. 또래나 성인 간의 이런 적극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부모라든지 다른 성인과 이런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또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성인으로부터의 이런 승인의 기회를 또 제공한다. 또래로부터의 승인의 기회를 제공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미 있는 이런 참여의 기회도 초점은요. 실제의 이런 성의 세계의 한 부분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다음 생활 경험의 결핍에서 탈피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이런 스킬을 성숙시키는 방향으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개인 중심 이런 청소년 지도 방법의 다양한 유형인데요. 첫 번째가 도제 제도입니다. 도제 제도는 주로 기술 습득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이미 이전에 이제 경험이 조금 이제 그 숙련된 이런 자로부터 우리가 이제 왜 수제자를 이렇게 길러서 하나씩 전수하듯이 그쵸? 이런 특정한 경험 있는 수련자가 개별 지도,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이런 도제 그래서 개별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방법의 형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컴퓨터 보조 수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CAI라고 하죠.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CAI는요, 자기 주도적 학습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보조 학습을 의미하고요. 자, 이 방법은 프로그램이 된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 자, 개인 상담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의 이런 내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현장 이런 경험 학습 또는 야외 이런 학습 재료를 통해서 현장 체험을 하는 실천적인 학습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주로 이 방법에서는요, 반복 연습형, 개인 교수형 또는 한번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교수 게임형 이런 다양한 것들을 혼합한 혼합형의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원격 교육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상담, 뭐 다 여러분 아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개인 학습 과제 방법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과제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 목표에 따른, 그쵸? 것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경험 학습과 관련해서는 역할놀이 현장 학습이 있을 수 있고 참여 관찰 또는 이제 개인 체험 뭔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턴십 많이 들어보셨죠? 인턴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우셨던 도제 중심 학습 방법과 좀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 어떤 조직이나 이런 기관에 입사하기 전에 자신이 이제 희망하는 거거나 또는 내 적성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영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또는 어떠한 주제 또는 어떠한 이런 그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사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자, 9주차 3강에서는요, 집단 중심 지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